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23번째. 한쪽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환희의 함성을 준비하기에 바쁘면서 실로 벅찬 감흥을 맛보게 되는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는데, 신진자동차 김창원은 이젠 어제의 김창원이 아니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다시피 호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김창원은 한국의 고유 모델 앞에 결국은 무릎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운명 같았다. 그만큼 고유 모델 개발이라는 것이 7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컸다. 아무리 외국제 부품을 수입하고 모델을 빌려와도 해외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건 고유 모델뿐이라면 그 무게감은 짐작이 될 것이었다. 엔진의 실린더 내경을 줄이면 배기량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오. 당신이나 내가 몰라서 그러지 현대차 포니가 실린더 내경을 줄이고 소형이라고 내세우는지 누가 알아? 예? 회장님, 그건 파헤쳐 보지도 않고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정세영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 얄팍한 수를 쓸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유학파 인물인데 그렇게까지... 그거 됐고, 실린더 내경을 줄이면 배기량을 줄일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요구하는 1500cc 이하 소형차 규격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무조건 소형차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자로서 온전하게 사업을 하려면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더라도 그대로 따라주어야 되지 별수가 없지 않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원하는 소형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형이다, 그 말씀입니다. 외형이 뭐 어쨌다는 거요? 그 이리저리 돌려 말하지 말고 직선적으로 말하시오.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지금. 참... 왜 당신이 한숨이요? 내가 천불이 난다니까. 회장님, 새로운 모델은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자금도 없습니다. 외형이라면 디자인도 문제지만 금형부터 제작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개발실 그리고 디자인 담당자들이 전부 머리를 짜냈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어디서 나와? 그동안 그러면 월급만 쪽 빨아먹고 연구조차 안 했단 말이야. 재민이가 가능할 줄 알고 재민이에 대한 연구만 줄곧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빌어먹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보레 1700을 외형에서 약간 바꾸는 방법 외에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요. 예, 회장님. 외형에서 약간 손을 댄다. 예, 그런 방법밖에는 도저히... 그렇게라도 하시오. 그리고 빨리 새 차 이름을 만드시오. 이것이 바로 엔진의 실린더 내경을 5.5mm 줄여 배기량을 15래 1700에 기존 1695에서 206cc 적은 1492cc짜리 소형차로 만든 카미나였다. 그러나
급조된 차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배기량만 감소시켜 밸런스가 맞지 않았고 모델도 신선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76년 4월부터 시판에 들어갔지만 이때는 이미 포니가 출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카미나 판매는 상대가 안 될 정도였다. 끝내 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10년 넘게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왕으로 군림하던 신진은 몰락의 위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부르셨습니까, 장관님? 국장, 신진자동차의 재무 구조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시작됐소. 그렇습니까? 재무부와 기획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겠지만 산업은행 의견을 포함해서 신진이 간판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시오. 예, 나요. 내가 김창원이요. 국장입니다. 장관님을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생을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하는 나요. 그동안 정부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내 스스로 후진들 양성도 많이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 장관을 왜 만나라고 하는지 잘 알고 있어. 허나 간판을 내린다 해도 후회는 안 할 거요. 시간 맞으면 찾아뵙도록 하죠. 끊읍시다. 끝까지 이걸 존속해서 하시면 좋지만은 그건 조그만 생각으로서 끝까지 혼자다 하고 뭐 하고 이런 가지고 가고 그저 이 생리가 자기가 자기 거 그냥 차려가지고 죽을 지기도 그저 그냥 그 재산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사람 있고 다 털어내던지고서 사회에다가 다 주고 또 있는 것도 다 맡기고 사회 주고 다 주고 죽는 사람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렇지 나 같은 놈은 후자로 시원하게 내가 이 사회 후배들한테 다 주고 말이야. 다 해놓고 실적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갈 사람이지 부들부들할 생각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내 생리고 내 철학이요. 그런데 지금 그냥 영구적으로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하려도 안 되고 그냥 대통령도 그냥 임기 되면 또 하려고 실적만 쌓고 국무총리 장관 다 이래서 사회가 이렇게 해서 발전도 있고 구성되는 거니까 이 생각을 하고 이거 죽을 때까지 부르부르 떨고 네가 전부 하지 않느냐 이게 아마 그게 성격 차이기요. 마침내 1976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정책 선언이라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건국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가 한국의 거리에 올려졌다. 1호차 포니가 공장을 미끄러져 나올 때는 환호와 눈물이 진동을 했다. 한국에서 이런 감격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온 세계인들이 처음 보는 소형차야. 2.5 마스터 실린더 성공. 현대차 직원이라면 누구든 외칠만 했다. 고유 모델 포니의 탄생 비화는 너무나 평범했지만 굉장히 대단했다. 교과서대로 표준 설계에 조금도 요령이 개입되지 않고
설계 원칙에 충실했다는 그것이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볼트 너트 하나도 얇거나 가벼운 걸 쓰지 않고 편법과 요령과 융통성이 만연한 자동차 부품 세계에서 설계 그대로를 적용해 철저히 원칙을 고수했다는 그것이 비화였던 것이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원칙 그대로가 포니의 탄생을 가져온 비화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현대 자동차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남겨져 있다. 이태리와 일본을 오가며 개발에 참여했던 현대 자동차 1기 엔지니어들은 사장을 지내고 모두 은퇴를 했지만 지금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차가 카펫길만 달려온 것이 아니다. 고유 모델 포니의 탄생이 없었다면 제외 한국인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 모두를 놀라게 했던 86년 포니 엑셀의 미국 시장 돌풍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한국 자동차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또 다른 차종이든 미국 시장 3천만 대 돌파라는 기념비적 기록은 물론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에서 오늘처럼 영광과 환희를 결코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포니 탄생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 계시나? 사장님. 예, 그래. 네, 계십니다. 이봐, 첫 차가 나왔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래, 고마워. 자, 형님, 아니 저 회장님, 첫 차가 나왔습니다. 뭐이? 정상적인 옥동자냐? 아유,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네, 회장님. 청와대 전화 넣어. 자, 헬기 대기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 해냈구나. 정말 애썼다. 내가 직접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어. 아도 서비스 이후에 내가 시운전 해주는 건 처음이야. 아유, 자,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은 무슨? 세영이 네가 고생했지. 아유, 아닙니다. 그 미쓰비시하고 협조가 가능했던 것도 회장님 때문이고, 예?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자본금 17억 원으로 출발한 저희한테 500억 원에 가까운 그 공장 건설 자금을 투입하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일 사업을 위해서 30배나 되는 자금을 증액시킨 회사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고민은 많이 했었다. 이걸 투자해야만 일으킬 수 있다는데 간판을 내릴 것이냐 투자를 더 할 것이냐 하고 말이야. 그러나 이 정주영이가 한번 올린 간판은 절대 못 내린다는 게 내 인생 좌우명 아니냐? 정말 고맙습니다. 시판 가격은 결정이 됐어? 아, 예. 그 경제기획원하고 한참 실랑이를 벌여가지고 겨우 저 자가용은 15,000원 정도 깎고 영업용은 24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그 세금이 오죽만이 붙어야지요. 그런데 처음으로 국산차가 나오는데 외국 차보다 비싸서야 되겠느냐? 국민들한테 무슨 면목으로 자랑하느냐 이래가지고 겨우 227만 3,270원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엄청나지? 아유, 그럼요. 정부에서 보태주는 건 없으면서 메이커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물건 가지고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돈 뜯어가니 말이야. 응? 잡아가지도 않는 세금 도둑이야 이거.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회장님, 청와대 연결됐습니다. 아, 그래? 예, 여보세요? 정주영입니다. 예, 비서실장입니다. 국산 고유 모델 포니를 저희 현대에서 드디어
출산시켰습니다. 어이구, 그렇습니까? 이거 축하드립니다. 바로 각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말 얼마만입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빨리 고유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이제 포니를 선발 주자로 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변화를 각하께서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고유 모델 하나로 그만일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토록 고유 모델 했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영 사장도 보통 야심 있는 게 A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벌써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저기 사장님 발표를 하시지요. 지금까지 62개국 228개 상사에서 포니의 수입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런 경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228개 상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생산 첫 해기 때문에 18,000대밖에 생산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무리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 그리고 GM에서 나와 있는 그 미스터 벤지 좀 불러요. 그놈이 수출을 하면은 지손에 불을 지르라고 그랬어. 그놈 불러가지고 그 수입 오더를 좀 보여주라고.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였다. 생산 첫 해 포니는 첫 수출을 한다. 물론 국제적인 방해 공작을 의식해 첫 수출은 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중동과 남미 쪽에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장님, 접니다. 부사장 다녀왔습니까? 네,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니가 어제,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한 달 3일 동안 판매 계약을 받았는데 월 생산량 1,500대가 훨씬 넘는 1,900대가량이나 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1000cc 미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아 인수 문제를 신중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인수는 합니다. 네, 아니 사장님, 그룹 확장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업계 동향을 주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 파트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세요. 내 생각은 우리 기아가 자동차 종합 메이커로 성장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세 확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승용차 시장을 55%나 넘게 점유했던 브리사가 현대사 포니를 내놓으면서부터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새 차가 나왔다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니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해봤고 현대 자동차가 공장 시스템을 고유 모델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무서운 저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산 파트에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1200cc가 넘는 차종으로 다시 선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도요공업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 브리사는 985cc의 출력이 62마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차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쏟으라는 겁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룹 확장을 서두르시겠다니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새 차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늘리면 늘리는 만큼 돈덩어리를 물어오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 왜 있어요? 경영에 따른 문제는 걱정 말고 새 차 개발에 전념하세요. 지금은 사세 확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